두 번째 영상입니다. 신제도주의요. 자,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84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요. 제도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제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인데, 자,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뭐 국가, 여러 국가의 뭐 나름대로 다 발전한 그런 계획들이 있고 정책들이 있는데, 그럼 그 외에 국가가, 저 국가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또는 대만이, 일본이, 중국이 뭐 이런 식으로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발전하게 되었을까? 이 나름대로 예전에 연구를 하시던 분이, 국가가 발전한 그 결과, 국가 발전이 결과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제도라고 본 거예요.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가 발전했다, 뭐 이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85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자,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 옛날 할 때 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구자를 빼도 돼요. 신제도주의와 제도주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했는데, 구제도주의, 자, 다른 말로 제도주의, 똑같은 말입니다. 자, 행정기관, 행정기구, 법률,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을 정태적으로 기술하는 데 집중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무슨 법은, 헌법은 이렇고, 민법은 이렇고, 뭐 상법은 이렇고, 자, 행정법은 이렇고, 그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정태적으로 기술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나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를 법률 등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규범, 문화까지 확장을 했다. 자, 그래서 또한, 자, 제도를 단순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호작용을 동태적으로 분석했다. 자, 신제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인과관계에 찾는 거예요. 제도가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뭐 제도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었다, 제도가 조직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찾는 거기 때문에 동태적으로 분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더 이제 뭐 제도라는 게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딱 그 정해진 그 법률이나 정책, 고정된 것으로 보질 않고 제도를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해요. 뭐 문화, 관습, 뭐 이런 것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라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제도가 어떤 결과, 어떤 뭐 무언가 영향을 받아서 제도가 만들어졌다, 결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85쪽의 아래에서 7번째 줄이요. 그 둘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도는 독립변수일 수도 있지만 종속변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신제도주의를 처음에 이해하실 때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뭐 인과관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뭐 제도가 그러면 원인이냐, 제도가 결과냐, 이게 다 해당이 돼요. 자, 제도가 뭐 예를 들어서요. 대학교 등록금 뭐 관련된 정책도 일종의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대학생들의 그 행태, 뭐 등록금 납부, 뭐 등등의 행태에 영향을 주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반대로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뭐 비싸다,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대학 등록금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대략적인 예를 드는 건데, 영향을 주는 것, 영향을 주고 받는 것,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게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86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인데, 이제 첫 번째 신제도주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86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개인들은 서로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받기 위하여 제도를 만드는데, 이때 제도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진 집합이라고 봅니다. 자, 결국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라는 유형에서는 개인은 굉장히 합리적 존재다, 그리고 서로의 행동, 서로의 행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뭐 제도를 만들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87쪽에 있습니다. 자, 신제도주의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 이론적 배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행위자, 개인을 제약하고 그 개인의 상호간 갈등과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이러한 그 제도가 형성, 변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다. 자, 이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벌써 역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흐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시간 변화에 따른 어떤 사건의 변화에 따른 흐름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87쪽에 그 아래 문단, 맨 아래 문단, 둘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가 왜 지속되고 변화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자,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는 뭐 대학 입시 정책? 우리가 예전에는 그 뭐 본고사라는 정책이 있었고, 수능 정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당시에는 오로지 수능 점수냐, 수능과 내신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수능 정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때에는 수시냐 정시냐의 개념이잖아요. 계속 제도는 이어져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설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그래서 88쪽의 맨 위에 줄이요. 자, 제도의 지속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경로의존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로, 자, 어떤 길이요, 오솔길 같은 길이요. 자, 길을 따라서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A라는 제도는 그 이전에 있었던 B라는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거고, 이 제도는 또 다른 제도, 미래에 있는 어떤 제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것. 자, 제도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경로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는 과거의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경로 의존성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특히 대입 정책 같은 경우는 그 경로 의존성이 좀 강한 맥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만 중간에 큰 변화가 생기죠. 본고사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거죠. 뭐 내가 자 A 대학교, B 대학교를 딱 두 개만 선택을 해요. 그 대학교에 가요. 그 대학교에서 직접 출제하는 문제를 풀고 자 제출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 A 대학에서 합격, 자 또는 B 대학에서 합격. 난 내가 선택한 것 중에 골라서 가겠다. 이런 아주 뭐 행운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선택한 두 곳에 대해서 나는 본고사 다 봤어. 가서 봤는데 수학 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 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불합격. 그러면은 그 연도에는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재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본고사 정책의 개념이, 아주 쉽게 얘기하는 본고사 정책의 개념인 거고, 물론 여기에 이제 더 복잡하게 뭐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다 생략하고, 자, 그러다가 1994년도를 기점으로 수능 체제로 바뀌게 되죠. 그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알아본 적이 없어요. 저 자신도 뭐 본고사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본 적은 없는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대입 정책이 바뀌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 과거의 것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94년도 이후의 수능 정책은 아주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온 경로 의존적 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제도주의의 세 번째 유형 중에 세 번째가 이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요. 89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규칙, 절차, 제도 등은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채택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관행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뭐 관습, 문화,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자, 89쪽에 위에서 7번째 줄이요.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전제하는 개인은 자율적인 알아서 행동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행위자에게,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여기서부터는요. 자, 그리고 89쪽에 맨 아래에서 한 8번째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에 직면한 다른 조직을 닮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동형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동형화라는 게요, 이 책에서 이제 다른 형태의 설명을 하는데, 그건 이거대로 보시고, 동형화는 닮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김영재라는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갑자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어떤 공무원 조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조직의 그 문화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야, 출근 몇 시까지, 퇴근 몇 시까지, 옷은 대체로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근데 내가 보니까 옷차림을 저 사람들처럼 해야 돼. 그럼 내가 그 조직의 규범이나 관습이나 문화에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뭐 A라는 정부부처, B라는 정부부처, C라는 정부부처, 공통적으로 뭔가 서로가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게 동형화예요. 제가 이거 어릴 때 이해 못했거든요. 무슨 말이야? 동형화? 같은 모양으로 변한다? 맞아요. 같은 모양으로 변하는 건데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 개인을 한번 보세요. 응?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 내가 이제 지금 공무원이야. 자랑스럽게. 그래, 내가 이제부터 오늘 공무원 조직에 뭔가를 내가 한번 뭐 좀 변화를 일으키자. 혁신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봤는데 한 달 살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사람들이 하는 문화, 그 조직의 관습에 그대로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형화예요. 자, 그런데 89쪽의 아래서 5번째 줄, 디커플링이요. 자, 디커플링이란 커플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디커플링이란, 자,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괴리가 나타난다. 자, 커플이죠. 커플이 이게 좀 안 맞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순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 제대로 제대로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 버리는 것.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A라는 뜻을 가지고 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래 알았어. A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B예요. 이게 디커플링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이 디커플링을 찾는다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만큼 괴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자, 90쪽이요. 신제도주의의 각각 이 세 가지 이론에 대한 비판, 평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90쪽의 맨 위에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개인 간의 관계를, 자, 개인에다 맞추는 비교적 체계적인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태와 개인의 행동, 개인의 선호, 좋고 싫은 거요.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뭐 제도가 영향을 줬다. 개인들의 어떤 그 선택하는 행동이 제도를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연구가 좀 명확해요. 얘는 얘한테 영향을 줬고 얘는 얘한테 영향을 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이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벌써 커요. 뭐 10년, 20년, 30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폭이 넓어요. 자, 그래서 90쪽의 아래서 네 번째 줄이요.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자, 제도를 변화시키는 개인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굉장히 꼼꼼한 그 분석이 없다. 그런데도 실제로 이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에 그 각각의 행위자들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 정도. 자, 91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제도의 범위가 너무 커졌다는 데 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관습과 문화까지 연구를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내가 어디 갈 때는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갔는데 아니야. 도저히 이 분위기 난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옷은. 그래 내가 여기서 앞으로 월급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은 내가 좀 여기에 좀 자기도 모르게 맞춰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제도주의가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눈다는 것,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공공선택 이론하고 봤을 때는, 공공선택 이론은 개인이 나 이거 이용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용했어 안 했어요, 이거 좀 더 명확해요. 공공선택 이론은요. 자, 신제도주의는 다소 좀 포괄적인 부분까지 연구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